시간에는 4단원 자연 속의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의 첫 번째 시간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체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빛과 또 물, 토양, 그리고 또 공기, 적절한 온도, 이러한 그 비생물적인 요소인 환경 안에서 사람을 비롯해서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풀이라든가 메뚜기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균, 이러한 생물적인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시스템을 생태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생태계 안에 생물적인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분해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무엇은 바로 유기물이 되겠습니다. 유기물이 있다면 무기물이 있겠죠. 유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매우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18세기 정도에 이 유기물의 정의는 생명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한 19세기 정도에 벨러라는 사람이 요소,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만 만들어진다, 그 생명체의 몸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요소가 그냥 무기물에서도 무기물을 이용해서 암모니아와 그냥 물을 이용해서 요소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유기물이 꼭 생명체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고 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일반적으로 유기물 안에서는 탄소를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기물이 지금 약간 일반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물이다 라는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도 약간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물 안에도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유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물의 정의를 내릴 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C와 H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무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닌 광물 같은 거에서 무기환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무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생명체가 아닌 우리 환경 안에, 공기 안에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탄소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의 경우는 무기물에 들어가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물은 탄소를 좀 포함하고 있고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생명체 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기물에 분류가 돼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래서 생산자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둘 다 무기물에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식물의 경우에 이렇게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생산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이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물질을 소비하는, 뭐 우리가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그리고 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어서 사체가 됐을 때 이것을 분해하는, 결국 이 생명체의 몸은 유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은 분해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생물적인 요소에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생산자다. 그리고 유기물을 섭취하는 이런 경우는 소비자, 유기물을 분해하는 이런 사체, 특히 배설물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을 분해자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생물적인 요소에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해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이 생태계는 무기환경과 그리고 생물적인 요소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생태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무기환경이 생물적인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생물적인 요소가 무기환경에도 영향을 살짝 줍니다. 네, 거대한 자연 앞에 생물체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반작용을 해본다라는 거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생물 집단 안에서, 이 군집 안에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다 라고 말하고, 생물이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생물과 생물 사이에 서로 영향을 같이 주는 것은 상호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의 수가 평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공기 안에 산소가 적다 보니까 그 산소의 양이 적은 대신에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의 수를 늘림으로 해서 부족한 산소의 양을 조금 더 빨리 원활하게 잘 운반할 수 있게끔 그 수를 늘린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 안에 몸의 변화가 온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숲이 우거질수록 습도가 높아진다. 숲, 생물이죠. 습도, 환경이죠. 물의 양이. 그래서 생물이 환경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작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황소 개구리가 들어오자 뱀의 개체수가 줄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